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 핑크캣입니다. 오늘은 파동 4강으로 엘리어트 파동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파동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엘리어트 파동이므로 엘리어트 파동을 한 번쯤은 읽어보고 지나가야겠죠. 기존에 지그재그 차트의 파동선을 보면서 엘리어트 파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적인 기초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할 때 5개의 파동, 그리고 하락할 때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상승할 때는 5개의 파로 구성되어지고요. 하락할 때는 A파, B파, C파 이렇게 불려집니다. 언뜻 보기에 1, 2, 3, 4, 5, A, B, C 이 8개의 파가 1, 2, 3, 4, 5, A, B, C 이 위에 주가 차트하고 캔들 차트하고 비슷하게 보여지죠. 캔들 차트와 비교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고요. 1, 2, 3, 4, 5파가 갈 때 또 명칭은 어떻게 부르냐. 이것을 충격파라 하고 이것을 조정파라 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상승해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 충격파, 반대로 내려오면 조정파, 충격파, 조정파, 충격파. 반대로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선이 충격파가 됩니다. 충격파, 조정파, 충격파 이렇게 불려집니다. 엘리어트 파동에는 규정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규정은 이 1파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죠. 그럼 조정파가 내려올 때 절대로 A파의 시작점을 해치지 않고 반전하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규칙은 이 3파는 1파보다 길어야 합니다. 보통 1.618배 정도 길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규정할 수는 없고요. 평균적인 확률로 1.68배, 1파보다 1.68배 정도 길어지는 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규칙으로는 이 4파가 2파의 고점, 여기서 이쯤 되겠죠. 2파의 고점을 하락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반전해서 올라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규칙이 됩니다. 다음 규칙은 5파에 관한 것인데, 이 5파는 3파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형 형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변형 형태는 이렇게 급등하는 유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3파에 못 미쳐서 횡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잔파동을 만들어 가면서 고점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5파를 찾아갈 때는 이런 변형이 있음을 미리 알고 5파를 측정해야 합니다. 자, 5파에 대한 규정, 이것이 네 번째고요. 다음 규칙은 이 엘리어트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렇게 상승해 가는데, 이 상승 구간의 시작점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하나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것을 다시 조금 하나 더 큰 단위의 엘리어트 1파가 만들어지고, 또 하락하는 걸 이렇게 잡아서 이것이 2파가 됩니다. 1파, 2파. 그로 엘리어트는 큰 파동이 작은 엘리어트 파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규칙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규칙성이고, 이번엔 각 파동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로 구성되어진다고 했죠. 1파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파는 이거죠. 이 1파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미약하게 상승합니다. 이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1파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3파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엘리어트 파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1번 1파에 대한 규정입니다. 1파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더라도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또 그 반대로 상당히 크게도 나타납니다. 1파에 대한 어떤 특이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2파는 요 규칙성만 아까 그거 저점을 깨지 않고 반전해 줘야 한다. 이 규칙성, 이 1번 규칙성 이것만 존재하고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값을 보여주는 조정파입니다. 다음 3파는 엘리어트 파동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는 파동입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90%가 넘을 정도의 확률적으로 90% 넘을 정도의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수익을 노릴 때 3파를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파는 3파에 대한 조정값이고 요 고점 1파의 고점만 해치지 않는다면 4파는 조정값으로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됩니다. 다음 5파를 살펴보면 이 5파는 이렇게 강하게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3파의 고점을 넘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형태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타고 올라가는 이렇게 비슷하게 3파와 비슷한 각도로까지는 용인이 되지만 이렇게 강하게 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5파 매매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5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이 첫 시작하는 하락 A파는 5파에 대한 조정값입니다. 따라서 5파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 조정값도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5파의 움직임을 보고 A파를 대략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B파는 하락에 대한 보상인데 이 B파의 시작은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전 고점에 닿지 못하고 하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B파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B파의 이 위치는 여기 고점 위치로 B파의 고점 위치는 전체 상승분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이 C파 이것도 하락 방향의 충격파죠. 이 충격이 이 앞전에 3파가 가장 큰 상승값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이 C파가 가장 큰 하락값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하락하는 파동이 C파라고 예상이 될 경우에는 밑에서 받쳐서는 안 됩니다. 밑에서 받치지 말고 분명하게 반전을 보이고 이와 같이 반등이 시작되는 지점이 보일 때까지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락을 이용해서 선물에서는 매도 공세를 취할 수도 있고 현물에서는 공매도도 해볼 수 있겠죠. 여기가 공매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긴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매매하기 좋은 구간은 이 상승 구간, 그리고 이 5파의 불꽃놀이 구간, C파의 하락 구간, 이렇게 세 군데가 가장 크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다시 전부 한번 지워오고요. 이번에는 이 엘리어트 파동을 둘, 셋, 넷, 다섯, 5파 A, B, C 3개 파, 8개 파동을 캔들에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의 시작점을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 꼭 지점이 또 하나 생겼는데 이것이 5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좀 더 높아지면 이게 5파가 결론적으로는 이게 5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지점이 변화가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러한 것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이 사실은 현실에서 실전에서 쉽게 바로바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게 전체 하락이기 때문에 이 상승분, 지금 여기가 쭉 상승했죠. 이 상승분에 대해서 하락이 시작했는데 5파를 여기까지 두었더라도 다음 하락파 A파, B파, C파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A파, B파, C파 이런 식으로 측정해도 무난하고, 이게 A파 전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A파 전체, 아직 B파가 끝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어트 파동을 처음 입문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A파, B파, C파가 나왔을 때 이
조정 구간에서 조정파에서 이렇게 플랫 현상,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걸 하나의 파로 보는 겁니다. 이런 파로 보는 거. 또 역으로 또 이렇게 내려올 때도 이렇게 조정파 A, B, C가 있을 때 이 B파가 흔들리고 있으면, 이게 흔들리고 있으면 이걸 그냥 이거 하나의 파동, 하나의 파로 인정해 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가운데에서도 이 파가 몇 개 보입니다. 1파, 2파 때는 여기도 2파가 흔들리죠. 3파는 그대로 올라왔고요. 4파 또 흔들리죠. 그리고 여기 5파에서도 이만큼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흔들림이에요. 그래서 5파의 끝을 일일이 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또 한번 흔들리죠. 네, 여기서 또 한번 흔들리죠. 여기서 흔들렸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하나의 파동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A파, B파, C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프렛 현상을 상승할 때도 프렛 현상이 나오고 하락할 때도 프렛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프렛 현상을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서 이렇게 하나씩 파동을 그어 주었더라도 그래도 엘리어트 파동이 구성하는데 애를 먹는다. 그러면 이 엘리어트 파동이 이 전체 구간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변형이, 엘리어트 파동의 변형이 매우 많은데 그 변형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굳이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다 지우고요. 지금 설명해드린 엘리어트 파동을 왜 극단적으로까지 몰고 가면 안 되느냐 하는 이유를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앞전에 차트까지 모두 다 불러왔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 그런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도 상승과 하락을 해서 요 안에서도 엘리어트 파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좀 더 크게 1파, 2파, 3파, 4파, 5파 확실하게 보이죠 이제. 그 다음에 A파, B파, C파입니다. 이렇게 엘리어트가 아주 완벽하게 그려지는 구간이 있는 반면에, 여기 볼까요? 여기 다시 새로운 1파, 2파, 3파 프렛하는 부분은 하나의 파동을 읽어준다 그랬죠. 4파, 5파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A파, B파, C파로 해서 이 파동을 완전히 끝난 것을 읽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A파의 프렛을 인정해서 이걸 다 조정 구간으로 보고 가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주 애매한 구간이 됩니다. 여기서 물론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서는 또 하나의 엘리어트 파동이 훌륭하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C파가 진행 중이라고 읽고 있었죠. 아까 차트를 확대하기 전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파동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구간에서 이거를 또 잘게 쪼개서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는 읽어주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은 그냥 엘리어트 파동이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구나 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면 됩니다. 엘리어트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이 꼴이 무시하고 원문에는 어떠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이걸 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꼴에 대한 설명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A, B, C가 분명하지 않게 끝나가는 것은 끝나가는 거에 대한 설명은 책에서도 뭐 딱 부러지긴 않았지만 그냥 변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형 구간에서는 특별하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왕 펼쳐놓은 차트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시켜 볼까요? 이게 1파동이라고 읽었죠. 1파동이고 2파동인데, 이 파동이 저점이 1파동이 시작보다 월등히 높은 곳에서 반전을 시작했죠. 반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진입 시점이 되죠. 여기서부터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여 보는 것입니다.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서 이 상승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럼 이게 당연히 3파니까 가장 많은 수익을 남겨주는 구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반전해서 올라갑니다. 반전해서 올라갈 때 역시 저점을 높이고 있죠. 이게 저점을 해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5파가 이 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5파가 불꽃놀이를 합니다. 쭉 올라가줍니다. 처음에는 비실비실 갔죠.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5파는 이렇게 끝까지 비실비실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급상승에 올라갈 때 여기가 또 이제 진입 시점이 또 한번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급상승해서 올라가 줄 때만 5파를 따라간다.
이것도 하나의 특성으로 읽어졌죠. 그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는 당연히 급하게 내려옵니다.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내려오고, 이거는 매매 포인트를 잡을 때 뭐 경험이 필요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3파의 고점을 넘어간다, 아니면 넘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오파에 대한 특징이니까, 성격이니까 그거에 대한 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괜히 오파 갈 거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들어가 버리면 이 과정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그냥 A, B, C가 생겨버리면 A, B, C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고. 자, B파가 네, 오파 꼭대기가 있죠. 오파 꼭대기 도달하지 못하고 꺾여서 반전이 내려오면 이것이 C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조정값이니까 조정값 내려오는 것만큼 기다렸고, 이것도 그 최후의 이쪽 상승분에 대한 최후 정리할 수 있는 최후 시간이고요. 이 C파 항상 이 C파는 무섭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끝날 것이다, 여기 끝날 것이다, 무슨 전 고점에서 대기한다, 전전 고점에 대기한다, 이런 식의 이론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이 C파라는 것은 이 3파만큼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C파는 늘 강력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밑에서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고점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보여야만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다음 엘리어트 파동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3파, 이 3파가 또 수익 구간이죠. 3파에 4파 플랫에 5파 불꽃놀이죠. 이 플랫이 나온 다음엔, 이렇게 플랫이 나온 다음에는 이런 불꽃놀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네요. 앞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다음에 A파, B파, C파 내려올 때, 요거 짧은 주기로 A, B, C파라고 했을 때 이 C파의 길이를 한번 보세요. 3파 길이하고 맞먹을 정도로 항상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플랫이었고요.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모두 지우고요. 엘리어트 파동의 특성을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8번. 한 5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 그리고 A, B, C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며 8개의 파동 안에 또 다른 작은 파동을 포함할 수도 있고 더 큰 파동 안에 자신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규칙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각 파동의 특징을 알아봤었죠. 각 파동의 특징은 뭡니까? 뭐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한 5개 정도를 특성으로 갖고 규칙으로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각 파동이 갖는 특성. 1파동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3파동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C파동은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 5파동은 무너질 수 있으니 5파동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진입해야 된다. 이런 각 파동의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네 번째는 뭐였냐면, 이 엘리어트 파동이 전 구간에 걸쳐서 어떤 선물이든 종목이든 상관없이 전 구간에 걸쳐서 적용될 수는 없다. 변형 구간이 나올 때는 엘리어트 파동은 잊어버려라. 이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모든 걸 다 엘리어트 파동에다 대입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엘리어트 파동은 우리가 잡주라고 하는 가볍게 오르고 내리는 이런 종목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건 언제든지 변형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잡주에까지 적용하면 안 됩니다.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천천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대형주, 우량주에서도 엘리어트 파동이 적용 안 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엘리어트 파동이 최고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상으로 파동 4강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오늘도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고 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